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2.5조 원이었는데요. 제목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바이코리아 현상과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지난 7월 말까지 이제 감독원에서 한 10일 정도 전후되면 최종 집계가 이제 나오죠. 네. 이러면서 지난 7월 달에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순매수 기조 2조 5천억 가량을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9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별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2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89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2조 5천억 정도의 코스피 코스닥 이 시장에서의 그런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이 342조 9천억, 전체 외국인 보유비 중에 40.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럽계가 31%, 아시아가 14.3%, 중동 쪽이 1.9% 전체 상장 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말 기준으로 852조 7천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전체 이러한 보유 현황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전체 시총에서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준비가 됐으면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규모는 전체 10조 5천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2024년도 7월 말까지 25조 원의 순매수를 상장 주식수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다만 6월 달에 2조 8천억에서 7월 달에 2조 4천억대로 매수 규모가 조금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업황 호조라든가 자동차 수출,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서만 31%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역대 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들 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정부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금 일부에서는 더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K-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지금과 같은 대책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상 최대의 지분율을 보유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외국인들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순매수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반도체 IT, 삼성전자와 또 자동차,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또 지주사 쪽에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기아,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또 조선주 쪽에서 삼성중공업,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우리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 삼성생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쭉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거의 1위부터 6위까지의 모습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20조 가까이가 다 매수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여러분들도 좀 염두에 두실 게, 삼성전자의 추정 평균 가격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어떻습니까? 9%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또 삼성물산, 또 기아 같은 종목도 9%의 이런 흐름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 평균가 대비했을 때, 물론 HD 현대일렉트릭 49%,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든가 KB금융도 40%, 30%의 이런 흐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62%의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차별화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요, 좀
외국인들도 아쉬운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코스닥에서 누적적으로 매수했던 것은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21%의 추정 평균가 대비했을 때 수익을 거두고 있고, 반면에 엔캠이라든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테크윙이라든가 재룡전기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누적적으로는 계속 25%, 30%대, 또 HLB 같은 경우도 40%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SC라든가 그리고 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얘네들도 10% 이상의 손실을 추정 평균가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7월 말까지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엄청난 격동을 보였던 8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행보를 그렇죠.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들어서는 조금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급변동성의 장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도 대규모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8월 현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진행되고 있고, 결국 이번 8월도 바이코리아 진행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네. 아직은 물론 뭐 올 8월 달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과정이니까요. 네. 매도세가 좀 축소가 되면서 순매수로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한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1,4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이 선물 쪽에서 2조 3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거.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증시의 변동성을 교란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강할 때는요, 선물 쪽에서도 저렇게 난리를 못 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묵직하게 소위 말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몸통이 딱 잡고 있을 때는 네. 선물 시장 쪽에서 장난치를 못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급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조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쪽을 매도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그림이 나올 겁니다. 많이 산 놈은 아무래도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올해 이번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13일까지의 이 흐름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네. 바로 선물 시장 쪽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고 교란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또 네이버, 셀트리온,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악재도 실적이라는 부분이 방영이 되면서 크게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 LG전자라든가 우리금융지주, LG화학, 한미반도체, 코스맥스, 기업은행. 그러니까 요 8월 달 들어와서 매도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것들 중에서 아무래도 지수와 연동이 되는 움직임들 속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방어적인 개념의 종목들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KTNG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러한 쪽들, 그리고 이제 또 방산 쪽과 관련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항공, 우주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LMF라든가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 낙폭과에 따른 저가 매수세. 그러나 뭐 이 흐름들을 보면은 여전히 뭐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했지만 8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얘네들도 11%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매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LMF 같은 경우도 10%대, 삼성 SDI도 13%,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단기 낙폭과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도 15% 정도의 이번 8월 달 들어와서의 평균가 대비했을 경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얘네들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그럼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뭐 게임 관련해서 넥스게이지라든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이라든가 헬스케어 쪽들의 움직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뭐 삼청당 제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고요. 파마 리서치라든가 메디톡스라든가 또 바이오니아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또 넥슨 게임즈라든가 웹젠 또 2차 전지 쪽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 이런 쪽들을 8월 달 들어와서는 오늘까지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수익이 괜찮죠. 리노공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코미코 같은 종목도 11%대 이러한 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에 비해서는요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의 손익률을 봤을 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그리고 바이오니아 요 정도가 뭐 약보합권 정도의 모습이고 대부분이 10% 내외 이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코스닥 시장이 이번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이 됐을 때 네. 급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의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코스피도 시장을 봤습니다마는 지난 8월 5일 날 월요일 날에 그런 대폭락이 연출됐을 때 그 이후에 하면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반등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공포감에 매수하는 외국인들이었다. 일부 매도도 물론 하지만은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매수했던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8월 달에도 바이코리아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네.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뭐 우리 시장이 아주 특별나서 I love 코리아 해가지고 뭐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과 맞물려서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가 결국은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8월 달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당장 이번 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PPI 발표가 되고 네. 또 내일 CPI 그리고 8월 15일 날 쉬는 날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들이 이제 다 몰려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아무래도 숨고르기하고 눌목 또는 뭐 눈치 보는 네. 그런 장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화를 시키면서 지표가 다 좋으면 매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좋았다 나빴다 하면 시장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고 그런 방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뭐 우리만 뭐 저평가됐어 좋아 매수 들어올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 지표들이 CPI가 너무 좋게 나와도 안 좋고 또 안 좋게 나와도 문제가 있고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50bp를 인하할 것이냐, 25bp를 인하할 것이냐 조금 공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은 9월 19일, 20일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그때 25bp 하고 또 11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한두 차례 더 하는 그러한 금리 인하의 경로라면은 시장이 오히려 안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저 금리 인하와 맞물린다라는 거죠. 엔화의 동향이. 어제 오늘 계속 뭐 147엔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만약에 B컷을 단행한다. 그러면은 일본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 좁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엔화를 다시 또 강세로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는 뭐 우리가 뭐 2차, 두 차례에 걸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세 번째에 또 한 번 후폭풍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긴장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구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가고 싶어도 조금은 숨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결국 국내 증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급락 이후에 일정한 반등들은 주었지만 여기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규모가 좀 축소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8월 때는 아쉽게도 외국인들이 뭐 1조에서 2조 내외의 순매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 2조 5천억 대에서 더 늘어나지만 않고 축소가 되는 이런 흐름들. 아직 뭐 15일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또 극적으로 순매수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한번 또 들어오면은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뭐 1조씩도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을 또 뭐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연동해서 매도 규모 축소 혹은 매수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고요.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시장도 흔들립니다. 코스피 실적 추정치의 낙관 과잉이다. 이제 하반기에 의구심 무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 금리 등 다양한 이슈로 코스피의 80% 넘는 종목들이 8월 들어서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금이나 파킹 쪽으로 눈을 돌리고요. 또 소장님께서는 이제 현금 비중 늘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디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네. 유튜브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미국 시장 또 주식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우리 국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뭐 주식에만 올인을 한다. 네. 뭐 이런 어떠한 그 시대는 사실은 이제 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 주식 방송에서 뭐 주식만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좀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투자 자산을 할 때는 시장의 환경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머니 무브 현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 자산에서 또는 안전 자산으로 또 안전 자산 내에서도 어떨 때는 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혼돈의 어떠한 과정들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제 중동 전쟁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뭐 금으로 몰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달러와의 약세 기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 대체제로서 항상 또 금은 달러와의 상호 보완 작용 이러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누가 봐도 강세장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네. 약세장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강세장일 때 일정하게 현금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이 약세장을 대비하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최소 50대 50의 현금 비중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도 최소한도 내 계좌에 30% 정도는 현금은 유지해 놓고 움직여야 될 그런 구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왜 30%가 중요하냐면 시장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월요일 같은 장이 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나타나면 물론 좋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내가 100% 주식을 갖고 그대로 당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현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종가 무렵이라든가 아니면 좀 돌려주는 상황 속에서의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되니까 일정한 현금 비중은 반등시마다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 만들어달라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